자, 여러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행정법 들어가기 전에 질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공법 민법 여러분 사법은 뭐냐? 그러면 민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잠깐 쫄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행정법 공부하다가 사법 규정을 준용한다. 사법 규정을 적용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민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법은 민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제일 첫 번째로 헌법이 가장 중요한 공법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형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 행정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 헌법이 뭔지, 형법이 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행정법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우리 행정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법의 기본 체계나 민법이나 헌법, 형법은 알고 행정법을 공부하는 거지라고 하는 깔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 쓰는 표현들은 대부분 헌법, 형법, 법의 일반 정도, 개론 정도는 알고 있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행정법을 법학과 3학년 때 많이 배우거든요. 법학과 3학년 때. 1, 2학년 때 이제 민법이나 이런 거 다 배운 다음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판사들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헌법과 형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헌법하고 형법 얘기만 잠깐 할게요. 자, 헌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 최고의 법이죠. 국가 최고의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념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법이에요. 헌법은. 자, 여기 제가 여기네. 여러분 넘기세요. 용어 헌법 보겠습니다. 헌법. 용어 헌법 찾아보세요. 용어 헌법. 자, 헌법 한 나라의 최고법이자 행정법의 최고 법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의 법원은 여러분, 우리가 법원 간다 라고 할 때 그 법원이 아니에요. 법의 원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문 기본권 통치 구조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이념적이고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법을 우리가 헌법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헌법 볼게요. 헌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나라가 어떤 걸 지향하는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요. 우리는 평화통일을 바라요. 우리는 국제평화를 추구하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헌법 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한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념성이 강한 내용들은 전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을 살짝 지나가면 뭐가 있냐면 기본권이 있습니다. 기본권. 자, 기본권. 자, 기본권. 자, 기본권 있죠? 기본권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권. 자, 기본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이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혹은 여러분, 기본권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죠.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갖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국가를 구성해서 사회를 구성해서 국민이란 지위에 오르게 되면 가지는 그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권은 인간의 권리,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국민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기본권이 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연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고 실정권적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연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권리. 실정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 즉 실제로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 다시 원래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는 거고, 실정권이라는 것은 실정법, 즉 법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실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연권적 권리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자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자평. 자, 이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행복 추구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는 자유권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평등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정권으로는 뭐가 있냐면 참청사라는 게 있어요. 참청사. 자, 여기서 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그 다음에 자, 국가에 무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그 다음에 자, 나한테 뭘 좀 주세요. 나한테 기초생활수급비 좀 주세요. 나한테 뭐 좀 주세요. 라고 뭔가 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자연권적 기본권의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요. 자유권이에요. 자유권. 그 다음에 실정권적 기본권의 대표 선수가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라고도 불러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라고도 부르고, 요 세 가지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라고 부릅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그러면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자연권적 기본권의 특징과 사회권적 기본권, 실정권적 기본권의 특징이 좀 구분이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유권적 기본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포괄적 성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라고 해요. 포괄적. 자, 포괄적 성격을 가진다 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개갈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갈주의다. 그럼 이거 뭐,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개갈주의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에 규정이 없어도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법에, 자, 우리가 어떤 자유, 예를 들면 우리가 햇빛을 쐴 자유, 법에 규정이 있나요? 없죠. 근데 우리는 햇빛을 쐴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유권은 여러분 간통죄라는 게 있었던 거 아세요? 간통죄? 간통죄가 유언 판결이 났잖아요. 유언 판결이 나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원래 법 조문에 있었을까? 없었어. 법 조문에 없어도 보장할 수 있는 것. 포괄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보장하겠다. 인간의 평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포괄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게 이 기본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반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실정권적 기본권은 자, 열거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열거적 열기주의 이런 말은 뭐냐면 자, 열거적이다 혹은 열거되고 기록된 것만 보장한다라는 겁니다. 열거되고 기록된 것만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자,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사회권이에요. 그러면 교육권은 자, 무조건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무교육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그런 의무교육제도라는 게 보장하고 있죠. 그러면 의무교육은 보장하는 거예요. 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서울대 가서 공부하고 싶어. 그럼 내가 서울대 가서 그냥 막 공부할 수 있나? 내 기본권 중에 교육권이 있는데 왜 내 교육권을 침해하세요? 나 여기서 수업 들을 거란 말이에요. 빨리 학사증 내놔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기초생활수급비 대상자도 아닌데 그냥 동사무소 돈이 없네. 동사무소 지나가지고 빨리 기초수급비 주세요.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열거되고 보장하기로 한 것만 보장하는 거예요. 참정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정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가 국회의원 할래. 정치에 참여할래. 안 돼요.
아니, 왜 나한테 참정권이 있는데 왜 보장을 못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열거된 것, 선거권이라고 하는 열거된 것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거지.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위권, 이런 것들,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 당신에게 열거된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다 당신에게 보장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는 게 요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다. 라는 의미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판례를 읽다 보면 그냥 여러분이 안다는 전제에 그냥 툭 튀어나와 버려. 그냥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뭐라는 얘기야? 이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 이 얘기 하는 건데, 그냥 판례는 이거 설명 안 하겠지. 그냥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판례는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헌법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헌법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통치구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구조 파트에서는 크게 뭐 볼 건 없어요. 볼 거 없고, 뭐 행정부는 어때야 하고, 뭘로 구성하고, 사법부는 뭘로 구성하고, 입법부는 뭘로 구성하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기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지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헌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형법 찾아볼까요? 형법이 있네요.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추가적인 공법, 헌법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같은 공법이니까 행정법에서도 좀 내용이 나와요. 헌법 내용도 나오고 형법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형법 볼게요. 형법. 자, 형법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거다. 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범죄가 되고, 그 범죄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를 규명한 게 형법이에요. 형법. 자, 아까 예를 들까요? 제가 B가 A에게 돈을 꺼서 갚지 않아요. 그럼 감옥 갑니까? 그렇진 않아요. 손해배상, 불법행위를 했으면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세계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민법에서는 범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B가 A에게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사기를 쳤어. 그러면 이건 형법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형법의 세계로 넘어간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다루지만 형법은 기본적으로 공법이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의,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다루는군요. 공동체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형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형법과 민법을 좀 구분하셔야 돼. 가장 쉬운 것은 민법은 잘못하면 손해배상하면 되는 거고요. 형법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감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형법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형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범죄가 되고 무엇이 그 해당 범죄에는 어떠한 벌이 내려져야 되는지는 뭘로 정해야 됩니까? 법률로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는 원칙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무엇이 범죄가 되고 어떤 형벌이 내려져야 되는지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원칙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형법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재판을 원하는 사람이 원고라고 그랬죠.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 피고라고 그랬고,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원고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민법의 세계에서는 A가 원고가 되는 거고 B가 피고가 되는 거지. 그럼 A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피해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손해를 당하는 사람. 손해를 당한 피해자가 원고가 될 수 있는데 민법의 세계에서는, 형법의 세계에서는 피해자가 자, 얘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 얘가 나를 때렸어요라고 내가 고소를 할 수 있어도, 내가 이제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어도, 이 폭행으로 얘를 재판에 데리고 가는 사람, 재판을 연 사람은 누구예요? 검사요, 검사. 자, 형법의 세계에서의 원고는 검사입니다. 자, 검사라는 국가 공무원이죠. 국가 공무원이에요, 검사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이 원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로 변한 겁니다.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때린 행위에 대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깼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를 처벌하는 겁니다. 자, 내가 A가 B를 때렸어. 그러면 B가 A를 때려. 이러면은 여러분 이건 이제 무법지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무법지대를 막기 위해서 법치국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원고는 검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형법의 특징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서서히 우리가 조금씩 접근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볼게요. 자, 이번 주제는 행정법. 행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자, 먼저 행정법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행정법은 자, 행정법은 행정조직과 자, 행정조직, 그 다음에 행정작용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에 대한 자, 이 한마디 가장 대표적인 행정법의 개념 정리입니다. 다시 행정법은 행정조직, 행정작용 및 행정구제에 대한 국내 공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형법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면 우리가 어떤 법전을 찾아봐야 돼요? 형법책을 찾아봐야 돼요. 형법전을 찾아야 돼요. 형법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해. 그러면 뭐 어떤 법전을 찾아야 돼요? 행정법전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행정법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황당하죠.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행정법이랑 법전이 없어요. 우리 행정법 이렇게 써있는 책은 다 공무원 수험서야.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것은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일 법전이 없어요.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행정법은 헌법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 다른 법률에도 조금 들어가 있고 건축법 뭐 이런 이름으로 개별법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행정법은 아시겠죠? 단일 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행정법은 이 단일 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나 법 논리들을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행정법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2021년도에 3월달에 드디어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전에는 막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그쵸? 여러 가지 법들, 개별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일반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모든 그런 여러 가지 행정법들, 여러 가지 행정법 체계 안으로 묶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법에 흐르는 행정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모아서 그러면 기본법이라도 만들어 둘까? 라고 해서 얼마 전에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졌고 이번 지방직에서 이 행정기본법의 조문이 대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오늘 행정기본법 특강을 할까? 행정기본법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행정법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오늘 특강을 처음에 아예 그냥 행정기본법으로 시작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행정법의 원리들을 성문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들을 알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맨 마지막 강의는 혹은 맨 마지막 강의가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무료 특강을 잡아서라도 여러분이 기본이론 수업을 다 들으신 후에 행정기본법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왜 행정기본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중요한 원리라고 성문화 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가야 되시면 제가 행정기본법 특강부터 해야 돼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근데 지금 들으시는 것보다는 기본이론 수업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행정기본법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끝나고 행정기본법 특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행정기본법 정도는 존재하지만 이것도 43개밖에 안 돼. 조항도 별로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은 있지만 행정법전은 없다. 행정법전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 문장을 한번 뜯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이고 여러분도 개인이고 이분도 개인이고 이분도 개인이고 이분도 개인이고 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개인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씨라고 표현할 거예요. A씨. 여기는 개인 A씨라는 뜻이에요. A씨. 개별 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A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국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을 하는 행정주체라고 부릅니다. 행정주체. 그 다음에 이 A씨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객체라고 부르죠. 만약에 조세부과를 했으면 국가는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는 거고 권리가 생기는 거고 A씨는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국가와 A씨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 아시겠죠? 당사자. 자, 그 당사자를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행정법에서의 당사자는 행정주체와 행정객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조세부과를 했다. 조세부과를 했으면 그 조세부과한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장 넓은 의미로 행정작용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 다시.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행정이 뭐야?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행정작용을 하는 거야. 다시. 여러분은 행정이 뭐야? 물어보면은 행정이 뭐야? 행정이 뭐야? 라고 물으면 얘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번째 얘기는 좀 이따 할 텐데, 자, 입법과 사법이 아닌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권력 분립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행정작용을 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행정이란 무엇이냐?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행정작용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행정주체, 법적으로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국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사람이에요. 법적 사람만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법의 세계에서는. 자, 여기 개인 A씨, 당연히 사람이겠죠.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사람인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팔, 다리, 소장, 대장, 위, 신장, 심장,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신체 기관이 있죠. 신체 기관. 그런 것처럼 행정 주체에게는 뭐가 있냐면 행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 자, 행정 주체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정기관은 팔, 다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 자, 그리고 이 행정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청이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행정청. 행정청, 행정기관 같은 말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뭐 사인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바꿔서 써볼까? 자, 여러분.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법적으로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은 사람 아니에요. 대통령.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해서 사람 아니에요 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라, 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 팔다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팔다리. 팔다리.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물어볼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이야. 공법인이야. 국가야.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이에요. 자연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팔다리입니다. 팔다리.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상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 그럼 대통령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을까? 안 돼. 대한민국 국가를 대상으로 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아우, 야, 팔아. 이분이 저를 때렸어. 이분이 저를 때렸는데 제가 이분한테 뭐 소송을 해야 되지? 이분의 팔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의 팔이 잘못한 거예요?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이분이 잘못한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통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 제가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지금 저기 안에 계신 분을 가리켜서 누구누구 대통령은 사람도 아니다. 뭐 택시기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대통령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건 아닌데,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정 주체와 행정 기관을 구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걸 한번 읽어볼까요? 있나요? 자, 여러분, 비교 개념 정리 파트로 뒤로 넘어가서요. 아까 우리 원고 피고 봤죠? 원고 피고 봤죠?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원고 피고 바로 위에. 자, 행정 주체, 사람이다. 행정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아유, 어려워요. 그쵸? 자, 행정 주체로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이 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의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밑줄 그어요.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 자연인이 아닌데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는 거야? 사람 아니라는 거야. 자, 자연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그러니까 사람이려면 법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아야 되지. 근데 법인격이 부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행정 주체에게 귀속된다. 팔이 잘못한 건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팔이 잘못한 건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객체는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권 행사의 상대방을 말하며 공공단체와 사인이 행정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행정주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행정주체. 자, 여러분, 행정주체는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국가 행정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 자, 국가 말고 단체, 국가, 단체, 그 다음에 개인인데, 개인은 뭐라고 부르냐면, 6글자로 공무, 수탁, 사인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먼저, 국가 볼까요? 국가? 자, 국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국가는 행정주체인데 어떤 행정주체냐? 시원적 행정주체이다. 시원적 행정주체다. 여러분, 시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초에 이런 말이에요. 태초에. 원래부터 태초의 행정주체이다. 라는 얘기고. 자, 가장 기본적인 행정주체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가장 기본적인 태초부터 행정주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는 행정주체이지만 국가는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이면 행정주체도 될 수 있고 행정객체도 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국가는 행정객체는 안 돼. 행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 국가는. 워낙에 국가는 힘이 크고 가장 근본적인 큰 틀이라서 행정 주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가는 행정 주체만 되고 행정 객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를 가리켜서 얘는 진짜 완전히 태초부터 타고난 행정 주체야. 라는 의미에서 시원적이라고 해요. 시원적. 뭐면 영어로 얘기하면 innate, 네. 인본 뭐 이런 거 있죠. 본래의 뭐 이런 뜻, 태초의 뭐 이런 뜻. 자, 그런 행정주체가 국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는 자,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공공단체라고 하는 거야.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공공단체라고 하는데 이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공단체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4가지. 자,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죠. 어떻게 나눠요? 광역과 기초로 나뉩니다. 광역과 기초로. 그쵸? 광역과 기초로 나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광역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다 행정학도 공부하시죠? 행정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행정법에서는 제가 말하는 정도 수준까지만 아시면 돼요. 특광도 이렇게 외우세요. 광역은 특강도다. 특광도. 자, 그 얘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게 3가지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자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 3개 있지. 맞아요? 우리나라 특자 들어가는 거 3개 있어요. 그쵸? 뭐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광역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어. 우리나라 6개. 한번 볼까요? 위에서부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6개 있어요. 광역시가. 도는 8개 있죠. 팔도. 자, 6개 있어요. 이런 것들만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기초는 시, 군, 구다. 이렇게 돼요. 시, 군, 구.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구. 기초입니다. 기초. 자, 이거 아주 기초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자, 여러분 제가 동에 살았었어요.
TMI죠? 그렇죠? 여기 살았었는데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도 지금은 어디 사냐면 경기도 여기 살아요, 제가.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광역은 어디냐? 광역은 뭐냐면 주소 첫 번째가 광역자리입니다. 주소 첫 번째가 광역자리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이죠. 주소 두 번째가 기초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저는 기초가 어디예요? 고양시가 돼요. 고양시. 그러면 일산 서구는 기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아니라는 얘기는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산 서구는 아니에요. 고양시까지만 지방자치단체예요. 은평구는 기초예요. 은평구는 특별시 밑에 있는 구는 기초예요. 그래서 제가 시와 군을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시골 가면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양주군, 이렇게 바로 도에서 군으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군이 기초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초를 시, 군, 구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시겠죠? 구는 무조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참고로 이런 구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치구라고 불러요. 자치구. 구면서 지방자치단체인 것라고 하고, 일산 서구 같은 걸 뭐라고 그러냐면 행정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행정구역상 필요한 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산 서구청장은 누가 뽑아요? 고양시장이 그냥 앉히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로 국민들이 뽑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산 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색 동장도 말할 것도 없고, 보통 5급 공무원이 하십니다, 여러분. 5급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공공단체로는 뭐가 있냐면, 자, 공공조합이라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라는 건데. 자, 여러분 공공조합은 우리 세 가지만 지금 알아두고 갑시다. 세 가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조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농지개량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농지개량이라는 공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목적의 공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 만든 것을 공공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뭐 재개발조합. 자, 이런 데를 공공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조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공단체 중에 뭐가 있냐면 공법상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재단. 자,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를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모여있는 것을 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봤던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기체 바로 위에 사단과 재단 있죠. 사단과 재단 볼게요.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을 갖추어 모인 사람들의 모임. 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을 갖추어 모여있는 재산의 모임. 그래서 사단과 재단 모두 법인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법상 재단 중에 재산이 모여있는 이 재단 중에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세요. 한국연구재단. 대학이나 각종 연구활동에 지원금을 주는 재단이 있어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조물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조물 법인. 자, 영조물 법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영조물을 알아야 돼요. 영조물. 영조물 한번 같이 볼까? 영조물.
썼네요. 자, 보겠습니다. 영조물 한번 제가 볼게요. 영조물은 특정한 행정 목적에 제공된 인적 물적 종합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공공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썼죠. 여러분 공공시설을 영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조물. 어떤 것들이 있느냐? 도서관이라든가 국공립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만든 건물, 건축물을 뭐라고 한다? 영조물이라고 한다. 영조물. 도로, 공원 이런 거 다 영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조물. 자, 영조물 중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을 영조물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영조물 중에서도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을 영조물 법인이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영조물 법인이 되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몇 개 안 되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자 국공립학교 모두를 다 영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국공립학교가 다 영조물 법인은 아니야. 다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공립학교 중에서도 서울대학교 법인화 됐죠?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국립의료원 그 다음에 한국방송공사 우리가 흔히 KBS라고 부르죠. 한국방송공사 그 다음에 은행 중에 한국은행 자 이렇게 네 군데만 알아둡시다. 이런 데를 우리가 영조물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조물 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단체 봤어요. 공공단체는 뭐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 조합, 공법상, 재단, 영조물, 법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에는요? 공공단체는요. 그 다음에 공공단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수탁사인이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공모수탁사인은 공무, 공적인 업무를 수탁, 위탁받은 사인,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공적인 업무를 다 국가가 나서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섬마을에 사람들에게 우편 서비스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편 서비스를 해야지 섬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러면 섬마을에 10명이 살아. 10명이 사는데 거기다가 우체국 세워야 돼요? 안 되잖아. 근데 그 섬마을에는 뭐가 있냐면 조그만 슈퍼마켓 구멍가게가 하나 있어. 그럼 그 구멍가게 슈퍼 아줌마한테 좀 우체국 역할 좀 해주세요. 내가 여기다가 자 여기 섬마을 와가지고 한 집은 저쪽 살고 한 집은 저쪽 사는데 일일이 가서 우편물 주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가 별정 우체국을 저희가 선정해 줄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체국 주면은 그 편지 주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좀 뭐 이렇게 과자 사러 왔을 때 좀 전해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슈퍼 아줌마는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른다? 공모수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대학 다닐 때 그 졸업식 할 때 학위증 누가 줘요? 교육부 직원이 나와서 여러분들 학위증 줍니까? 여러분 학위는 자 교육부에서 다 확인된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학사학위든 석사학위든 뭐 이런 것들. 근데 누가 줘요? 대학교 총장이 주죠. 사립대학교 총장이 주죠. 사립대학교 총장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하지만 학위를 주는 행위는 공적 행위 아니야. 공무야. 그러면 일일이 교육부 장관이 전국의 대학을 돌면서 거의 비슷한 시즌에 졸업식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다 직접 졸업장을 줘야 되나? 학위증을 줘야 되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대학에서 졸업식해서 학위를 주는 거니까요. 그 대학 학생들은 좀 총장님 이름을 좀 주세요. 라고 학위 수여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공모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모수탁 사인. 자, 우리 공모수탁 사인 용어 좀 한번 볼까요? 없나요? 있다. 자, 맨 첫 페이지에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공행정, 공적인 행정 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처리하는 사인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 공모수탁 사인은요, 완장창 기분이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교통경찰이요, 본인이 직접 출동할 수가 없어서 견인차를 불렀습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났어요. 견인차를 불렀어요. 견인차 운전수, 공무수탁 사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잠시 도와주는 거야, 행정을. 우체국에서 알바하는 대학생, 예,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에요. 아니야. 단지 그런 도와주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런 거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행정보조인이라고 그래요. 행정을 도와주는 사람하고, 야,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완장을 줄 테니까 네 이름으로 좀 해! 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아줌마. 별정 우체국이라는 완장을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줌마한테 편지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립대학교 총장한테 완장을 채워준 거야. 당신이 학위증 좀 수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장을 차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체국에서 막 우편 업무 이렇게 막 나누고 이런 거 분류하고 이런 거 도와주는 알바생, 그 견인차 아저씨 이런 사람한테 권한을 준 건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부조인과 공무수탁 사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의 사인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격 없는 단체가 될 수도 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미리 좀 알아둡시다. 자, 공무수탁 사인은 2번의 별표 2개. 아주 중요합니다. 공무수탁 사인은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자, 나중에 하겠지만 행정청은, 그러니까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피고의 지위를 갖거든요. 그걸 피고 적격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이 피고가 될 수가 있어요. 항고소송에서.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되거든요. 헷갈리시죠? 벌써부터. 여러분 보세요. 칠판 보세요. 당사자 소송, 항고소송 뭔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배울 건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 사람 요쪽이 피고가 된다는 거고 항고소송, 취소소송 이런 데서는 요쪽이 피고가 된다는 거야.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도 될 수 있고 행정청도 될 수 있는 거야. 신기하죠? 사람도 될 수 있고 팔다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공무수탁 사인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팔다리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팔다리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손해배상 자 국가배상소송 손해배상에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거든요. 그때 공무수탁 사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한다. 자, 그것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항고소송에서는 행정청이라고 불리우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행정주체라고 불리우고, 국가배상소송에서는 혹은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공무원이라고 불리운다. 누가? 공무수탁 사인이.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가, 자, 이제 권력 분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끊었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